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시장 상황 점검과 투자 전략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체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석입니다. 잘 네, 들리시나요? 엔비디아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도 네. 주가 상승세가 지속됐는데요. 자, 벌써부터 다양한 별명들이 붙고 있어요. 킹비디아, 천비디아. 자, 엔비디아의 어제와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하루만 엔비디아가 16% 가까이 상승을 했고, 지난 1년의 기간을 보면 265% 상승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그 종목들과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의 그 성과만 사실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 역시도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S&P 500 기준으로 어제 2% 가까이 이상 이제 상승을 했는데, S&P 500 지수가 2% 이상 상승한 건 과거 1년 동안 지금 처음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그 방향성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 반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우려도 사실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몇 차례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전혀 비싼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봤을 때, 이제 과거 한 10년 동안 지금 현재 수준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 굉장히 지금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 중에 파란색 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P 멀티플 지수입니다. PER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수준 하루 전이긴 하지만 한 3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과거 5년간의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자면 거의 최하단 수준이다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그 평균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미국 주식 평균보다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절대적인 수치,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로의 수치로만 보면 작년 밸류에이션 고점이 70배가 넘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수준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그만큼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 그렇게 고평가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기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과연 1,000달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한두 번 정도 이제 추가 실적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와야 되겠지만, 예. 현재로서 1,000달러는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낙관적인 비유까지 전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M7 기업들 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M7 기업들 앞으로도 미국 증시 계속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최근에 사실 그 M7 종목, 그러니까 뭐 그 엔비디아 같은 개별 종목의 이제 주가 상승과는 별도로 M7이라고 불리는 매그니피선트 7 종목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한 시장의 상승폭과 비슷한 정도로 움직인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테슬라도 1.3%밖에 움직이지 않았고, 뭐 애플도 1%, 알파벳도 1%, 오히려 시장의 상승치보다 더 낮게 움직이면서 이제 우려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인데,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려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테슬라의 이탈, 테슬라를 제외해야 되는가, 혹은 일라이릴리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 같은 새로운 종목을 포함해야 되는가. 결국 매그니피선트 세븐 종목의 변경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경로가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기술주를 계속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종목이 특정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특히 작년 초 시점에서 성과가 좋았던 빅테크 종목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바뀌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소형주에게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혹은 이제 대형 빅테크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 현재 지금 페드 와치 기준으로만 보면 올해 6월에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뭐 좀 작긴 하지만 1개월 전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이 20%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가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6월에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지금 과거의 닷컴 버블이 요즘 이제 종종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 당시 있었던 그런 불안감이 현재 기술주에 적용되는 건 좀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실적,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보여준 것처럼 펀더멘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유연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테마를 갖고 묶인 게 아닌 만큼 M7 기업들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자, M7 가운데서 M&M 종목들이 요즘 큰 화제죠. 이 AI 모델은 M&M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를 섞어서 이제 M&M이라고 이제 요즘에 새로운 이제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저희 AI 모멘텀 전략 사용하는 에이몸 ETF 같은 경우가 지금 2024년 연초에 지금 13.5% 가까운 수익률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 대비 2배 더 지금 수익이 더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구성 종목을 보면 좀 재밌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M&M에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비중을 좀 덜 가져가고 있고요. S&P 500 대비해서. 대신 이제 브로드컴이나 일라일리 같은 최근은 이제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 확장판을 만들 때 고려되는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만 놓고 보자면 투자자들에게 주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종목 그 자체만 계속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훌륭한 종목들이 나올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한번 기계가 만들어낸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다음 M7 기업들은 과연 어떤 기업들이 차지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현재 시장 상황 자체에 대해서 AI 모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네, 종종 말씀드리긴 했던 부분이겠는데 현재 사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장 하락 위험을 예측하는 AI 모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이후로 뭐 지속적으로 시장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0이라는 수치를 보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하락 위험이 크지 않다라는 신호고 100이 최대치인데 그게 커지면 시장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14주 연속 수치가 0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희 AI 모델이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의 위험이 낮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모델이 이번 주에 봤던 것 중에 중점적으로 봤던 지표는 이제 미국 국채 시장과 관련 있는 지표들이었습니다. 뭐 현재 사실 시장이 페드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방향성과 좀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뭘 봤냐면 첫 번째는 미국의 장기 채권과 미국 주식의 상관관계를 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단기 채권 금리 그 자체를 지금 중요한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어제도 사실 좀 소폭 상승해서 4.3%까지 상승을 했어요. 다만 이제 그 상승의 속도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 AI 모델이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단기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아직은 사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오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문제긴 하지만 낮아지거나 이제 혹은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는 빅스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에서는 그 변동성을 평가하는 무브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무브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이후로 보면 좀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채권 시장 관련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미국 주식 시장에도 이제 하락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훨씬 더 안심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최근 들어서 M7 기업들에만 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기도 했고요. 소형주 여전히 괜찮은 섹터 맞습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12월에 굉장히 이제 매력도가 높아졌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 소형주의 이제 상승의 배경은 사실 채권 금리의 급격한 인하에 기반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는 사실 채권 금리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형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제 그 대형주 혹은 메가캡 혹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이런 실적이 기반한 이제 그 기술주 종목들의 그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